2021년도 학익여고 2학년 한국사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올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사 선생님은 총 2학년에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 2, 3반에는 허경현 선생님, 4, 5, 6반에 부선경 선생님, 그리고 7반부터 11반까지는 제가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교차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아마 또 다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마 EBS 온라인 클래스 새로 바뀐 것에 아마 다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별 클래스도 가입을 하셨겠지만 우리 1, 2, 3, 4, 5, 6, 7반부터 11반까지의 각각의 한국사 온라인 클래스를 가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클래스에 온라인 수업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 이 새로 바뀐 EBS 온라인 클래스는 실시간 수업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사라고 하는 교과는 내용이 좀 많은 교과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실질적으로 매 시간 실시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차 수업 방법을 변형하긴 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선생님이 찍은 수업 영상 콘텐츠 활용과 그리고 실시간 수업을 섞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요, 한 2시간 정도는 콘텐츠 여러분들이 강의 영상을 보시는 거고요. 1시간 정도는 각각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이나 문제풀이도 진행하는 실시간 수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2+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시간은 강의, 1시간은 실시간. 그런데 이 2시간에서도 선생님들이 출결 체크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조화된 강의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사의 내용을 아는 것도 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플러스 1 실시간 시간에 여러분들과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과제로 나갔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짧은 글도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일명 내가 쓰는 역사라고 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업은 3단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필기를 하시는 게 일단 1번이죠. 이 수업에 진행되는 강의의 학습지는 모든 반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강의는 모든 반에게 동일한 온라인 강의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를 배울 때 이 내용을 단순히 많이 알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역사를 보는 눈을 기르는 간단한 활동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쓰는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 내가 쓰는 역사라는 활동은 실시간 수업에서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것이 모둠으로 진행될 때도 있고 개인 활동으로 진행될 때도 있는데요. 작년에 선배들이 했던 활동이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뇌구조도 그리기라든지 뭐 다양한 글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활동들 여러분들이 실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일부는 과제로 나가는 활동들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모두 여러분들 모아서 수행평가에 반영을 할 예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에 대한 질문이 더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대부분의 한국사 특히 조선시대까지는 배우고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 왜 한국사를 또 배우나요? 역사를 왜 배워야 하나요? 또 역사 안 배우면 안 돼요? 특히 이과 학생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선생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죠. 우리가 눈 온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사람이 이렇게 눈을 밟고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맞는 방향일 수도 있고 틀린 방향일 수도 있어요. 앞사람이 따라간 그 길 앞에 절벽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또 앞사람이 간 그 길이 안전한 길임을 발자국을 보고 알 수 있다면 또 그 길로 갈 수 있겠죠. 역사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여러분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6월 민주항쟁 당시에 여러분 전국민 대행진 당시의 사진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여러분들 영화 1987에서 아마 많이 보시면서 익숙한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이렇게 자유와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힘들게 얻어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만 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짜뉴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를 매우 혼란하게 합니다.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한쪽 말만 듣고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잘 보고 또 여러 가지 글이나 사진이나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한국사 시간에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단순히 어떤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당했을 때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릴 때였지만 우리 2017년 겨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갔죠. 거리에 나가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마 경험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생 때였을까요? 그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관심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우리가 작은 글도 써보고 이야기도 해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라는 과목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칼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영어라든지 내가 배워야 할 전공치처럼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아야 내가 가진 그 무기를 어느 방향으로 겨눠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또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이 역사 수업을 통해서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 확인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수업이 좀 짧죠? 자, 여기에 있는 여러분 QR코드 보이시나요? 이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멘티미터라고 하는 페이지로 연결이 될 겁니다. 혹시 QR코드가 안 되는 분은 제가 밑에다가 링크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앞으로 50년 후, 여러분들 50년 후면 몇 살이에요? 67세, 68세 정도 되나요? 그때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런 사건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구글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네이버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건을 써도 좋습니다. 이 페이지가 영어 페이지지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건을 3개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쓴 사건의 결과를 제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선택한 사건을 제가 워드클라우드의 형식으로 공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QR코드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최근의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전근대 역사, 조선시대까지 역사는 굉장히 만약에 소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과 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3월 첫 시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모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